안녕하세요. 전병훈 원장입니다. 오늘 시험 본 배제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문항수는 23문항이고요. 보다시피 객관식은 18문항, 그 다음 단답형으로 5문항 해서 총 23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좀 잘하니까 객관적인 난도로 보면 상문제가 많지만 아이들 수준에 상대적으로 비춰보면 중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총 5개의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난도로 보면 하난도 문제가 한 5문항, 중하 난도가 3문항, 중문항 8문항, 중상 4문항, 마지막으로 상문항이 3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디에서 출제됐냐라고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총 23문제를 총 3가지 파트로 나눠보면 기본문항, 그 다음에 심화, 외부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기본 문항은 교과서 문제들이랑 저희 학원 자체 A 가장 기본 형태를 돌리는 스타일의 문제들에서 총 10문항이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일품에서도 한 문제, 고쟁이에서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문항 정도가 다음과 같이 심화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외부 문항으로 보면 평가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EBS, 그 다음에 자체 창작 포함해서 6문항, 이쪽 부분에서 변별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는 총 3문제인데요. 항상 전통적으로 배제고는 18문항 중에서 객관식의 마지막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의 마지막 2문제 정도가 항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전통적인 문항들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식 17번, 객관식 18번, 마지막으로 단답형 5번, 총 3문항이 결국 1등급을 결정짓는 문항으로, 이걸 다 틀리게 되면 운 나쁘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3개가 바로 상문항으로 해서 총 3문제 출제됐다고 보면 되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평가원 22번 문항으로 변형한 문제들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원리 원칙대로 원본에 있는 해설대로 풀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경우의 수 파트로 좀 접근하면 좀 상당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자체적으로 창작한 문제라고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고 푼다라고 하면 접근 방법을 용이하게 풀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뒤에 포기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은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답형 5번 같은 경우도 결국 사설에 있는 문제를 좀 변형한 스타일의 문제로, 많은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을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 좀 익숙하니까 풀만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역시 상당히 까다로웠었던 삼각함수의 변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및 등급 컷으로 본다라면 초기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객관적인 문제의 난도는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데, 아이들이 꽤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 난도상은 중상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에서 상까지 보고 있고요. 1컷은 90 전후에서 결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문항으로서 문항수가 많아서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보다시피 자체 창작이라든지 사설 변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익숙치 않은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답 5문항 다 이 계산량이 많아서 시간 부족의 현상이 아주 뚜렷했을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킬러급의 형태 문제들도 상위 친구들의 변별을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맞춰야 될 가장 기본 문제들을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본서 한 권 정도는 통달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형태, 저희 학원 자체의 가장 쉬운 형태 교재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독으로 기본을 완벽하게 체화하는 게 첫 번째 1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항상 배제인의 프린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여러 번 회독하는 게 중요한데, 단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숙달 반복해서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적용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좀 새로운 형태, 변형되는 문제들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중 문제들에서도 반영됐다. 일품이라든지 고쟁이에서도 한 문제씩 각각 나왔으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는 문제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한번 풀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도 변형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시간 관리, 이 3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결국 배제에서 1등급, 원하는 등급을 1등급 최소한 2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배제는 굉장히 이과스러운 학교예요.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좀 잘 나오더라도 수능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반해서 적어도 배제고 같은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내신에서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실제로 정시에서 수능에서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학교죠. 굉장히 수능 형태로 출제되는 학교라서 국어나 영어하고 달리 수학은 정확하게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거의 비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내신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면 결국 수능 대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2학기 같은 경우 미적 원인, 그냥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으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직접 출제 범위란 걸 인식하시고, 단지 내가 지금 현재 이 3학기 내에 내신이 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수능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번 여름방학 이용해서 미적원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